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유쾌한 물리전략가 이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전기력 그리고 전하의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보았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다양한 전하의 분포를 가질 때 어떻게 전기장을 찾는 것이냐와 아주 재밌는 초대칭성을 띄었을 때의 어떤 재미난 법칙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게 전기장을 찾는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기장을 계속 찾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죠? 지금 이거 기억 안 나신 분들은 빨리 앞 강의 마지막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장을 찾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전기력을 찾기 위한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얘하고 얘를 묶어주는 식이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귀엽고 깜찍하게 QE 이렇게 불렀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힘을 찾아서 도대체 뭐 하겠다라는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법칙 중에서 에너지 정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인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운동을 분석하거나, 그냥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대전 입자의 운동을 보겠다. 자, 대전 입자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플러스나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입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전기장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 심지어 챕터 하나를 빼가지고 다룰 정도면 얘를 다루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어떤 전하에 분포하는 모양, 전하에 분포하는 형태에 따라서 그 전기장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찾고 그렇게 해서 힘 찾고 그렇게 해서 운동을 분석한다 라는 건데, 우리가 조금 뒤에 볼 가우스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기장 계산할 때는 부득이하게 덧셈이 필요합니다. 그 덧셈의 궁극이 뭡니까? 적분이죠. 결국엔 적분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만약에 아주 초대칭적인 전하 분포를 띈다면, 자, 초대칭이란 말이 정말 어마무시한 대칭이 아니에요. 슈퍼 시메트릭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칭적인 우리가 전하 분포를 갖게 되면은 우리가 전기장을 조금 더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 라는 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챕터에서 기억할 거는 사실상 22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본따 오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요. 제가 천천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하의 분포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한 물리량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하가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면 사실은 계산하기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시그마 용법을 통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지만,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한다고 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그 시그마에 대한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알고 있는 뭐 구분 구역이 됐거나 아니면 그걸 더하는 방법상의 규칙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연속적인 전하 분포를 기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하 밀도라고 하는 세 가지를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부피 전하 밀도, 두 번째는 면 전하 밀도, 세 번째는 선 전하 밀도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최적당, 부피당 전하량을 우리가 보통 로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표면 전하 밀도로 보통 시그마, 그래서 단면적당 전하량. 그 다음에 선전할 때 보통 람다로 많이 쓰고 길이당 전하량 쓰는데, 이때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얘를 갖다가 보면은 여기 있는 요 극소 전하에 대해서 밀도하고 극소 부피의 곱으로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때 전하량은 면 전하 밀도에다가 극소 단면적, 마찬가지로 전하량을 우리가 어떻게 선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전하 밀도에다가 길이 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표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밀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규칙을 잡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전하가 이런 식의 어떤 전하가 분포하는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바깥에다가 만드는 전기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이 공간 자체를 갖다가 제가 불균일하게 잘라버리게 되면 조금 그렇죠. 계산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구분구적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극소량, 극소 공간으로 잘랐을 때 이 공간 안에 있는 전하를 Q1, 정확히 말하면 전체 총 전하를 갖다가 쌤이 라지 Q 또는 뭐 스몰 Q 잡았을 때 뭐 부호를 모으니까 라지 Q보다는 스몰 Q가 맞겠네요.
전체 총 전화를 갖다가 스몰 Q를 잡았을 때 이 작은 조각에 있는 전화량을 델타 Q1, 작은 조각 델타 Q2, 작은 조각 델타 Q3라고 했을 때 얘로부터 내가 측정하는 위치까지 거리 R1 그리고 그 위치를 향하는 단위 벡터 R1 캐럿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화로부터 측정하는 위치까지의 거리 R2 그 방향 단위 벡터 R2 캐럿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각각이 만드는 이 각각의 선을 다 잘게 쪼갠 다음에 그 녀석들이 만든 전기장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힘의 덧셈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요 작은 조각 하나가 만든 전기장을 델타 E라고 써볼게요. 이 델타라는 건 여기서만 델타라는 건 변화량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극소값이다. 아주 작은 값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델타 E를 여기 있는 얘를 아주 작게 자르게 되면 거의 점전화에 가까울 만큼 작게 자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쿨롱 법칙에 의해서 거리 제곱반 비례하고 전화량을 없을 수 있는 그리고 단위 벡터를 이용한 요 표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 Q1에 의한 거, Q2에 의한 거, Q3에 의한 걸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아마도 불연속적인 경우에 이 전기장 값은 I 제곱분의 델타 QI 그래서 I가 1부터 N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전화 자체가 무한히 많다고 했을 때는 이 델타 Q를 이 공간 자체를 아주 잘게 자르면 아주 잘게 자르면 이렇게 되면은 요 공간 안쪽에 있는 요 공간 자체를 우리가 균일하게 자를 수 있을 거예요. 전하량이 균일하다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를 균질하게 자를 수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각 공간 안에 있는 전하들의 규칙만 알아내면은 그 녀석들이 만들어내는 힘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그마 안쪽에다가 이 델타 QI를 0에 가까워지게끔 아주 작게 잘라주면 했을 때 요 용법이 바로 뭐가 됩니까? 적분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극소전화 DQ가 만든 전기장을 D2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잡아내면 돼요. 여러분들 계산할 때는 보통 미소전화라고 하는데 미소전화 그 미소가 이렇게 스마일 할 때 그 미소가 아니고요. 굉장히 작다는 뜻입니다. 그 미소 전화가 만든 전기장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여기에 대한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야 돼요. 이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선생님 제가 예제를 통해 보여드리겠지만 이 규칙이라는 게 어떤 대칭성에 의해서 소거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얘가 단순히 중첩이 되는 합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연습 쭉 해보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전기장 값을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이 극소값에 대한 규칙만 가지고서 계산하면 된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때 얘로 넘어가는 과정,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식이 얘가 되는 거고 이 다음 과정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보았던 그냥 단순 적분이에요. 적분이다. 단 주의사항은 이거 볼 때 항상 방향성을 고려해서 덧셈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향성까지 고려한 적분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일반 물리를 처음 접한 친구들은 사실은 그거가 생각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방향성하고 크기하고 방향과 크기를 따로따로 잡아놓고 계산해 보는 것이 첫 걸음이고 그게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전공이 다 다르겠지만 전자기계 공부를 해본다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방향까지도 이미 수학적인 기교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은 매우 짧죠? 자,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예제 하나씩 풀어볼 텐데 지금 23장에 있는 예제는 예제가 아니고 사실상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정리하고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 예제 23-1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 단원에 있는 예제는 예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개념이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여러 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기억을 하자고요. 전기장을 계산할 때 우리가 전하의 분포를 고려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점전하. 그 다음 그 전하들을 일렬로 쭉 펼친 선전하. 그 다음 그 선을 이렇게 구부린 링. 그 링을 확장한 면. 그
그 면을 조금 더 확장한 무한평면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시되 여러분들은 지금 예제에 실려있지 않은 문항까지도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길이가 L인 막대에다가 여기 있는 요 부분에 전하들이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안에 대해서 양전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양전하라고 하면은 이 안에 전하가 균일하게, 자, 밀도가 일정하게 분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균일하다 요 말 안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저기는 저 말 안에서 균일한 그랬으니까 우리가 선전화 밀도라고 하는 람다가 있었죠. 자, 얘는 뭐냐? 균일하다는 얘기는 부분과, 그러니까 극히 작은 공간의 부분과 전체의 뭐가? 전하 밀도가 균일하다,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 길이 안에 있는 전하량과 국소 부분, 아주 작은 길이 안에 들어있는 국소 전하량의 비율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첫 번째 뭘로 보냐면 전체 길이 안에 있는 총 전하량 요 비율이나 또는 여기 있는 요 길이 대신에 요 길이를 갖다 극소 길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여러분 잡기 나름이긴 한데 DL로 써볼까요? DL, DQ라고 하는 여기는 전체와 부분 사이의 비율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전체를 고려한 밀도하고 부분을 고려한 밀도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균일한이란 말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여기는 DQ라고 하는 극소 전하량을 미소 전하값을 람다 DL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통상 교재에서 보시면 1차 원상에 있기 때문에 L 대신에 X라고 하는 걸로 많이 표현하긴 했는데 똑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의 경우에 제가 P점에서 전기장을 알고 싶은데 얘로부터 이 부분까지 거리가 A고요. 그죠? 여기는 얘가 A고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은 A 플러스 L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요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x 이퀄 제로라고 하면은 이 위치를 x 이퀄 a, 이 점을 우리가 x 이퀄 a 플러스 l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보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기장의 정의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그렇죠? 플러스 1쿨롱짜리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할 때에 그때 받는 힘, 정확히 말하면 전기력이었었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자, 선생님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만약의 경우에 여기 있는 요 선상에 있는 전하를 갖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Q1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밀 거예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E1이라 불러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번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전하를 갖다가 Q2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얘하고 얘, 자, 1쿨롱짜리가 있고 Q2가 있습니다. 얘가 얘를 밀겠죠? 그 힘을 갖다가 우리가 E2라고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뭐 좀 더 가볼까요? 자, 여기 있는 얘 갖다가 우리 Q3라고 한번 해보면 얘가 얘한테 가는 힘을 우리가 E3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전기장입니다. 그러면 Q1이 가는 거, Q2가 가는 거, Q3가 가는 걸 내가 다 덧셈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 직관적으로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전기장 값이 점점 작아질 거란 예상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상황에서 보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 자, 뭐냐면 X축 위치에 대한 우리가 전기장 값을 보는데 그 위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얘가 이 점에다가 만드는 전기장, 얘가 여기다 만드는 전기장 값을 보실 때, 자, 구간이 어디냐면은 x 이퀄 a란 점부터 x 이퀄 a 플러스 l까지인 요 위치죠. 그러면 이 부분에 여기 있는 전하가 만든 전기장이 있을 것이고, 그걸 제가 위쪽으로 표시해 볼게요. 왼쪽 방향을 위로 표시한 겁니다. 그다음 여기 끝에 있는 요 녀석, 얘가 만든 전기장은 이만큼일 거예요. 이 화살표는 얘가 여기다 만든 전기장, 이 화살표는 얘가 여기다 만든 전기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X1, X2, X3에 위치해 있는 애들이 아마 전기장 모양이 정확하진 않지만 뭐 이런 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아마 요런 모양 아닐까. 그쵸? 그리고 결국에는
x 이퀄 a인 점에 있는 전하부터 a 플러스 l까지 있는 전하까지 만드는 힘들을 다 일일이 열거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의 힘부터 이 힘까지 다 이 벡터들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누가 나온다고요? 적분이 나온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x 이퀄 0인 점에서부터 임의의 점 x란 점에서의 전기장 값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A부터 A 플러스 L까지 나오는 이 전기장에 대한 규칙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해설지 보면 간결하게 나와 있죠. 밑에 해설 보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적분하는지에 대한 의미는 여기 있는 이처럼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자, P란 점을 제가 아까 똑같이 x 이퀄 0인 점. 자, 전하가 처음 놓여있는 점이 x 이퀄 a인 점. 이 끝점을 x 이퀄 a 플러스 l인 점으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점 x에서의 x에 있는 요 전하. 자, 기준점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점에 있는 요 전하를 갖다 우리가 dq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x만큼 떨어져 있고 얘가 전하가 선형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요 간격을 교재 나온 것처럼 dx, 극소 길이, 얘를 갖다가 미소전하, 여기 갖다 dx를 미소 길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dl 대신에 dx로 바꿔준 것 뿐입니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다면 했을 때 얘가 얘한테 만드는 전기장 값은 어떻게 불러준다고요? 그 값을 우리가 극소 전기장 D2라고 보고 어차피 모든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 왼쪽이기 때문에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방향은 염두에 둡니다. 아, 미리 공간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방향은 왼쪽 방향이야. 혹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려면은 마이너스 x 캐럿이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방향은 이미 끝났죠. 그럼 우리가 크기만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dq에 의한 전기장 그랬으니까 자, 미소전하 dq에 의한 미소전기장 값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쓸까요? D2라고 써봅시다. 이거 에너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크기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쓰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이걸 앞으로 D2라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극소 길이에 해당하게 될 극소 전기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하가 아주 작은 길이라면은 얘를 거의 점전하처럼 취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쿨롱 상수 K에다가 거리 얼마 떨어져 있어요? X제곱, 전하량 DQ라고 쓸 수 있겠네요. 어머, 얘는 Q고 얘가 X기 때문에 미지수가 맞지 않는데 재밌는 건 여기 있는 요 전하 분포를 X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있다 이거죠.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누가 앞서서 얘기했던 거 있죠? 여기는 얘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DQ 값을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람다 dx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요. x제곱에다가 람다 dx꼴로 쓸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극소 전기장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쿨롱 상수 k에다가요. k 람다에다가 x제곱분의 1 dx꼴로 쓸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할까요? 자, k 람다에다가 얘가 x제곱분의 1 dx꼴로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마무리 계산은 전체 전기장 값은 얘를 갖다가 미소 값을 싹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일정한 상수기 때문에 k 람다에다가 인테그랄 x제곱분의 dx가 되는데 이 의미가 요 그래프에서 이 밑넓이를 계산하겠다라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 x가 얼마냐 봤더니 조심할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자, a부터 a 플러스 l까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정리해 볼게요. 자, k 람다에다가 x제곱분의 1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x분의 1 되죠. 그래서 우리가 a부터 a 플러스 l까지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많이 해왔던 적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정리해볼 빨리 정리할게요.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l분의 1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람다는 우리가 람다라고 있는 그래서 되지만 전체 L하고 Q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 갖다 그냥 L분의 Q라고 바꿔 다시 써볼게요.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시면 자 L분의 Q에다가 얘 한번 묶어 정리해 보시면 A에다가 A 플러스 L에다가 정리하니까 L 남죠. 이렇게 소거가 되네요. 어머! 굉장히 예쁜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 크기는 K에다가 얼마가 된다? A 곱하기 A 플러스 L분의 Q다 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하게 해결을 했는가 안 했는가 보려면은 항상 차원을 좀 맞춰보셔야 돼요. K 네버를 두고요. 항상 거리 제곱반비례하는 꼴. 그 다음에 위에 분자가 전하량, 쿨롱 퍼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차원을 갖는가 항상 확인을 해보세요. 미터 더해서 미터니까 제곱미터 맞죠? 전하량 맞죠?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타당하게 구한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안 믿기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알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전기장 어떻게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일까요? 벡터로 써야겠죠? 자, 쿨롱 상수 K에다가 어떻게 쓰면 되겠다. A 곱하기 A 플러스 L분의 Q, 그 다음 방향은 마이너스 X 캐럿이야.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직관력이 있다면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막대 전화가 있는데 얘를 제가 충분히 멀리서 바라보면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충분히 멀리서 보면 이게 길이가 L인데 내가 바라보는 점이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이 전화가 뭐로 보이겠어요? 점으로 보여야죠. 그게 맞나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답은 여기 있는 얘가 맞는데 특별히 만약에 항상 이거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A가 L보다 엄청 크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전화를 바라보고 있는 이 거리가 요 자체 길이보다 훨씬 멀다면 얘를 어떻게 근사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를 A 제곱으로 묶어내 보시면 1 플러스 A분의 L에다가 Q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A가 엄청나게 크다면 이 값은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보니까 A제곱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뭐다? 충분히 멀리서 바라보면 점전하처럼 관측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로 하는 예제 1번에 꼭 필요한 답은 얘였지만 이 녀석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관측될까라는 결과가 수학적으로 도출되어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결론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예제 풀어봤고요. 이 예제 23-1번 풀어봤고요. 칠판 한번 정리하고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